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제가 이 부동산 업에 들어온 지 제가 한 17년 차인데요. 부동산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뭐가 가장 필요로 할까?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시대가 어떻게 변해왔고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을 보는 것. 항상 우리가 좋은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바뀝니다. 또 그 시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 그것이 가장 좋은 물건이죠. 그 형태를 찾아내는 것. 그러니까 곧 그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만 하신다면, 아, 지금 이 시대는 이런 것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구나. 그러면은 그런 쪽으로 투자하면은 큰 무리 없이 성공하겠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걸 믿고서 그대로 진행하는 것.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한데 그렇게만 해주신다면은 투자를 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투자자들은 그렇게 하질 않죠. 시대 흐름을 읽으려고 하질 않고 오로지 자기 생각대로 가려고 하죠. 자기 감정,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려고 하죠. 그래서 투자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부터라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좋은 투자자가 될 수 있는지를 많은 고민하시면서 방송 같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미사강변, 하남에 있는 미사강변 골든센트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한 3년 전에 매수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네.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 거주하셨는데 지금 좀 매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셨던 것 같아요. 바로 네네. 대표님의 조언 한번 구해볼게요.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청자분께서는 부동산 전체 가격 흐름이 이제는 너무 꼭지점이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한 번쯤 시세 차익을 내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거주를 하신다고 그랬죠? 네네, 실거주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매도를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네. 매도하시고 나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매도를 하고 나서는 아내하고 이렇게 상의를 좀 해봤었는데 만약에 매도를 하게 된다면 은행에서 융자를 좀 얻었거든요. 저희가요. 입주할 때. 그래서 은행 융자를 갚아버리고 조금 좀 더 저쪽으로 좀 이렇게 좀 조금 더 먼 쪽으로 가서 이렇게 경기도에서 좀 더 집값이 좀 저렴한 쪽으로 가겠다. 네네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쪽으로 가신다라고 하시면은 뭐 사실 지금 직장이나 이런 은퇴하셨나 보죠? 네네네. 아, 은퇴하셨군요. 자, 그런 경우라면은 네네. 그거는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매도 찬성. 네네. 자, 우리가 이 하남이라는 지역, 서울이라는 지역도 다 마찬가지예요. 네. 가격이 연계가 되어서 올라가죠. 서울이 네네. 끊임없이 올라가는데 하남은 가만히 있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시차이는 있지만 시차가 나기는 하지만 같이 연계돼서 가는 것이고 서울이 누르면은 좀 더 멀리 있는 경기도 쪽에는 풍선 효과로 다시 일어나는 거고요. 네네. 기본적인 수요는 있는데 여기 눌렀다고 해서 그 수요가 딱 죽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 수요가 바깥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네네. 그런 형태인데 지금 얘도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부담스럽다 할 정도로 올라왔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은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부담스럽겠죠.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매도를 해라라는 이유는 무슨 뜻이냐면은 방금 말씀 중에 대출이라는 것을 갖고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예. 그럼 지금 은퇴를 하고 나서 이 집에 깔고 앉아 있으면서 이자를 주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가격이 올라주지 않으면은 좀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자를 좀 없애고 좀 불안한 감을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건데 100번 옳은 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이게 매도하는 거는 지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가격을 지금도 내놓아 보시면은 거래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중개사 사무실에서 아마 수시로 전화가 올 거예요. 네네.
전화 오지요. 팔 생각 없느냐. 아직은 그런 전화는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에 있는 네네. 중개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안 오나 보죠? 아직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예, 내놓지 않아도 네네. 통상적으로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면은 팔 의향이 없느냐 등등 해서 전화가 많이 와요. 예, 예. 그러면은 그걸 전화를 받는 사람들은 아, 내 집이 뭐 10억이다. 그럼 아, 내 집이 10억 정도가 가나 보다. 내놓으면 팔리나 보다. 이렇게 듣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네. 거기서 전화 오는 거는 이분이 팔 생각이 있냐 없냐를 묻는 것이지 네네. 거기에서 한 10억 정도 지금 가지 않을까, 이 정도면 팔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라고 해서 내놓으면 팔린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알고 계시는 금액이 예. 팔릴지 안 팔릴지는 몰라도 거의 안 팔릴 확률이 높아요. 아. 지금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어쨌든 현 상태에서는 매도를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렇게 대출을 안고 오시는 분들은 가격이 만약에 역으로 떨어지면은 예, 예. 대출 이자도 나가고 매매가도 손실을 보죠. 그렇죠. 이중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손 치더라도 네. 그것이 작거나 거의 없다면은 이거는 정리하는 게 맞겠죠. 아. 네, 그래서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새롭게 구입하는 거는 네. 이제 그게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달라요. 경기권에서 풍선 효과가 미칠 수 있는 그런 범위냐, 네네. 아니면 풍선 효과하고 관계 없는 지역이냐, 네네. 거기에 따라서 관계 없는 지역이다 하고 할 것 같으면 뭐 하나를 구입해서 가고 그런 건 찬성인데 풍선 효과가 미칠 수 있는 지역이다라면은 여기서 수원 밑에까지도 풍선 효과는 다 있잖아요. 네네네. 있다는 그런 지역이라면은 그 지역도 풍선 효과로 많이 올라온 거예요. 네네네. 그 지역 같은 경우는 바로 구입하시는 거는 반대예요. 네. 좀 기다려보고 1, 2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2006년, 7년, 8년 가격 엄청 올라왔잖아요. 네네. 그때도 역시 정부가 모든 부동산 정책을 써서 눌렀거든요. 네. 누르니까 그 풍선 효과가 경기도로 다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풍선 효과로 빠져나갔던 것이 1, 2년, 2, 3년 뒤에 다시 버블이 꺼지면서 2016년, 18년 가까이까지 꼼짝을 안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다가 서울이 너무 올라가니까 다시 거기가 반등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차를 좀 감안한다면은 매도는 하시되 매수는 바로 하지 말고 그 지역이라면 근데 그런 지역이 아니다 뭐 강원도도 어디다 그런 데라면은 뭐 바로 매수해도 되겠지만 그런 형태로 노후 설계를 하시는 것이 아마 안정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매도는 선생님 찬성하는 네. 것이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되겠죠. 네. 네네. 예.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